안녕하세요. 3살 박이 남편 그래도 사랑해요의 작가 배윤주입니다. 벌써 6월이 되었네요. 본격적으로 이제 여름에 접어든 것 같은데요. 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. 오늘은 그 치매 환자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사실 인간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고 또 관계 형성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. 그런데 치매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가 보면 언어 능력이 점점 감퇴되고요.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 대화를 잘 할 수도 없고 정서 교감이 잘 안 돼요. 그리고 단어를 선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. 또 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한다든지 또는 새로운 단어를 사용을 잘 못하기도 하고 잘 알아듣지도 못해요.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대화를 할 때 흐름을 놓쳐가지고 대화에 잘 끼어들지도 못하고요. 또 단어 조합이라든지 어휘 선정 같은 것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껴요. 그러다가 보니까 종종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. 이제 점점 자신이 없어지면 말수가 적어지고요. 그 대신에 다행스럽게도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이제 의사소통을 하기도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어야 치매 환자를 할 때 우리가 별 무리 없이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게 돼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고요. 항상 치매 환자와 대화를 할 때는 상대가 이런 거라는 것을 알고 항상 이렇게 존중을 하고 무시하지 말고요. 그래야지 이 환자도 자신감이 좀 생겨서 의사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. 또 좌절을 좀 줄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대화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편안하고 차분한 환경에서 의사소통을 하는데요. 그래야 이제 대답을 하는 분들도 마음 놓고 대답을 할 수 있는데요. 질문을 이렇게 했을 때 대답을 빨리 못한다고 이렇게 재촉하고 하면은 자신감을 잃게 되기도 하고 의기소침해지거든요. 그래서 대답을 하실 때까지 좀 이렇게 기다려 줄 줄도 알아야 되고요. 또 상대방의 그 환자가 청력이 저하된 것이 아닌지 정말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지 아니면은 청력 저하 때문에 잘 못 듣는지도 확인을 한번 하셔서 혹시나 청력에 문제가 있으면 병원에서 이제 또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. 그런 게 아닐 경우에는 보통 이제 청력이 저하됐을 때는 톤이 낮은 그 이야기를 잘 들을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점잖고 친절하게 톤을 낮추어서 천천히 얘기를 하고요. 또 항상 이야기할 때는 환자 가까이에서 이렇게 표정도 봐가면서 얘기를 해야지 돼요. 될 수 있으면 단어도 단순하고 또 간결한 것을 선택을 해서 써야 되고요. 문장도 마찬가지고요. 또 얘기를 할 때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하면은 절대 못 알아듣거든요. 그래서 이제 어떤 지시를 하더라도 한 스텝씩 이렇게 잘라가지고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해야지 됩니다. 그래서 예로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를 몇 가지 기법을 한번 들어보면은요. 될 수 있으면은 질문보다도 이제 해답을 이렇게 바로 주는 쪽으로 대화를 하는 게 좋아요. 그래서 그냥 뭐 화장실 가고 싶으세요? 이렇게 묻지 말고 이렇게 자꾸 그 서성대고 할 경우에
그냥 그 케어하시는 분이 화장실을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서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고요. 또 뭐 혼동이라든지 오해를 하시지 않게 뭐 얼른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요. 구체적으로 샤워하러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고요. 또 어머니나 아버님께 이제 치매 환자인 어머니나 아버님께 차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그냥 어머니 차 드세요 하는 것보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인삼 차 드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.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부정문보다도 긍정문을 쓰는 게 좋아요. 뭐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. 또 아이들도 교육할 때 우리가 부정문보다는 긍정문을 쓰는 게 좋다고 배웠잖아요. 그래서 뭐 그거 하면 안 돼 라든지 거기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요. 이쪽으로 오세요. 저쪽으로 가시면 좋겠어요. 또는 이걸 잡수세요.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그 환자분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대화법이 되거든요. 그리고 또 환자를 무시하는 그 시험하는 듯한 질문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. 그래서 뭐 이 사람 이름이 뭐예요? 저게 뭐예요? 이렇게 꼭 어린 아이들에게 그 시험하는 것 같은 그런 대화는 될 수 있으면 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가를 한번 보면요. 어떤 환자들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요. 밥을 검새 먹어 놔놓고도 자꾸 밥 달라고 그러고 또 시계를 보면서 몇 시냐고 금방 물어놓고 그래서 조금 전에 대답을 해드렸는데 또 몇 시냐고 묻고 이렇게 하면 사실 케어하는 사람들은 좀 신경이 쓰이잖아요. 자꾸 했던 말을 또 묻고 하니까. 근데 치매 환자의 특징이잖아요. 금방 일어났던 일을 잊어버리는 게. 그래서 화를 내면은 이 환자 자신감이 상실되기도 하고 증상이 더 악화돼요. 그래서 케어하는 분은 조금 마음이 안 좋더라도 계속 좀 느긋하게 이렇게 웃으면서 2번이고 3번이고 대답을 해드려야 돼요. 그게 치매 환자를 돌보는 그 사람들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도 계세요. 그래서 이런 분은 이제 감정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게 2-3개월 지속되는 수도 있거든요. 그럴 때는 심각한 그 질병이라든지 우울증 같은 것들을 이제 그 염려를 해서 의사 선생님하고 의논을 해보는 것도 좋고요. 이렇게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식욕이 저하되어서 그런지 밥도 잘 안 먹으려고 그러고요. 죽고 싶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. 그래서 특히 말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이럴 때 옆에서 케어하는 사람들은 좀 더 세심하게 살피면서 케어를 해드려야 돼요. 그리고 또 불러도 대답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리고 화만 내고요. 이럴 때는 그 환자 자신의 이름을 몰라서 대답을 못하는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럴 때는 그 어린 시절의 그 별명이라든지 애칭 같은 것들을 좀 다정하게 이렇게 몇 번 불러보면 이렇게 돌아보면서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대답을 하지 않고 화를 내는 그런 경우에는 그 병 때문에 자신의 이름도 모르고 또 자신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안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환자의 뭐 별명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다정하게 이렇게 불러보는 수밖에는 없어요. 그래서 어쨌든 치매 환자는 이 증상이 진행됨에 따라서 언어의 장애를 겪어야 되고 대화 내용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자신의 의사를 표현을 못해요.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쉬운 말로 또 간단하게
천천히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. 또 이렇게 언어로 잘 안 될 때는 뭐 손짓을 한다든지 또는 뭐 몸짓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.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스킨십을 하면서 뭐 안아주기도 하고 쓰다듬어 주기도 이렇게 하면서 환자에게 관심을 많이 보이면은 깊은 그 대화는 못 나누더라도 그나마 싫다든지 좋다든지 하는 의사 표현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의사소통을 하는 걸 절대로 포기를 하시지 말고요. 만약에 대화가 안 된다고 그냥 두고 대화를 안 하게 되면은요, 환자 자신은 더 우울해지고 증상이 심하게 돼요. 그러면은 사실 케어하는 분의 마음도 그렇게 편하지를 않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 순간까지 비언어적인 그런 비언어적인 몸짓이라든지 또는 뭐 손짓이라든지 또는 그 스킨십으로라도 꼭 끝까지 의사소통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제게 많은 그 격려가 될 것 같거든요. 감사합니다.